일반인들이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그 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주가 3배 오르는 종목을 찾고 싶으세요? 그러면 향후에 토네이도의 소정의 제작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페바시 팬들이 그리고 소장님의 이제 이 책의 독자들이 좀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 질문 저희가 한 10개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좀 네. 드릴 텐데요. 선대인 소장님이 2013년 이후에 네. 어떤 강연에도 꼭 네. 붙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네. 부동산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하셨는데 예. 그게 좀 이게 빗나가지 않았냐.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봤다. 이렇게 서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뭐 사실 이제 그런 말씀 들으면 곤혹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뭐 또 서운한 마음을 이해할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사실 뭐 어찌 보면 집을 따로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집값이 다락같이 오를 때 그 상대적 박탈감 뭐 저도 느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뭐 그런 마음에 어쨌거나 제가 좀 충분히 부응을 못한 게 저도 아쉽고 좀 미안한 마음입니다. 근데 뭐 굳이 이제 좀 변명을 하자면 뭐 2013년 11월에 이제 그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이 책이었는데 그때는 뭐 세계적인 이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었고 또 최경환 전 부총리 그가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본격화하기 바로 직전이었죠. 그 이후에 전개되는 뭐 과잉 유동성 또 저금리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뭐 지금 보면 되게 선명하게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좀 분명히 한계가 있었다는 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당시 언론들도 많은 언론들이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고를 맞습니다. 했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제가 뭐 저는 여러분들 제 뭐 성향을 잘 아시겠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바라는 사람으로서 뭐 빚내서 집 사라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뭐 그런 어떤 전망을 하면서 좀 그런 예측에 가담하기가 제 입장이 사실은 뭐 곤란하기도 하고 또 그러기를 원치 않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7년 전에 쓴 책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선대인 틀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어쨌거나 제 입장은 그동안에는 그 한 6년 7년 동안에는 주로 뭐 여전히 경고 또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조언 이런 맞습니다. 쪽이었다는 걸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전히 뭐 국민 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집값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겠다. 제가 지금 경기도 부동산 정책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 경기도 정책 권한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경기도만이라도 좀 집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는 방향으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이 좀 길었나요? 아닙니다. 저는 뭐 아주 깔끔했다고 생각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 전문가로서 서민의 편에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서민의 삶을 더 나아지는 방향의 의도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하고요. 뭐 화가 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이해하게 된 분들도 있을 테고 여전히 선대인 소장님의 팬들은 또 응원을 계속 보내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뭐 본격적으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이번 책은 상당 부분 주식에 관해서 쓰셨어요. 네, 네. 그 이유가 또 있나요? 제가 이제 이 책의 상당 부분을 주식 투자 이야기로 할애한 건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서 주식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시장이 달아오르니까 남들 돈 벌었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지금이라도 뭘 해볼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종목 사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종목 사야 돼? 근데 결국은 그건 뭐냐면 네. 자기가 잘 모르고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영할 줄 모르고 강물에 뛰어드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시장은 아니거든요. 또 생각해보면. 근데 이 수영할 줄 모르는데 물살이 거센데 이렇게 잘못 들어갔다가는 떠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물론 운 좋게 성공할 수도 있지만 떠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익혀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되게 어렵게 투자를 하세요. 아, 잘못된 방법인데도 또 어렵게 투자하는 네. 건가요? 네, 제가 뜻인가요?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네. 제가 차트를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보시면요, 어떤 기업의 지난해 주가 흐름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 주가가 이게 계속 안정적으로 흘러내리고 있죠. 이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떨어질 것 같나요? 오를 것 같나요? 떨어지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제가 이제 질문 던지는 의도를 알 거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실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 추세를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그 추세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차트 분석하는 데는 저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5일선, 21선, 뭐 61선 다 이탈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손절매 해야 된다 이럴 겁니다. 근데 제가 다음 그래프 보여드릴게요. 이 기업의 주가는 PNT라는 회사의 주가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인 2차 전지 기업 중에서 뭐 이른바 2차 전지 장비 업체 중에 가장 이제 탑2에 들어가는 쌍두마차에 들어가는 이제 이 장비 업체인데요. 제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래프의 끝이 어디였냐 하면 지금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이게 3년간 주가 그래프를 나타낸 건데 저기에 보면 최저 4,015원이라고 돼 있는 저 시점입니다. 네. 아까 우리가 앞서 본 거는 저기까지였군요. 네. 저게 지난해 그러니까 2019년 8월 6일 주가예요. 저때 그러면 차트 분석을 하는 사람은 저거 팔아야 되죠.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안 팔으셨으니까 얘기하셨겠죠. 안 판 게 아니라 저는 저때 엄청 많이 샀습니다. 샀군요. 네. 어떤 근거로 사셨나요, 그러면? 자, 그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이 여름 휴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그때 한일 수출 규제 문제가 겹치는 바람에 주가가 그 당시에 상당히 급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켜보고 있던 종목인데 주가가 더 떨어지길래 저는 해변에서 열심히 이제 매수 버튼을 눌렀죠. 아내의 눈총을 엄청 받으면서. 근데 지금 저 4,000원대에 산 이 종목의 주가가 저게 지난 금요일 8월 21일 종가 기준인데요. 18,500원까지 올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4배 이상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근거로 샀냐고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네. 저는 이게 지난해 하반기 때부터 2차 전지 시장이 다시 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게 일시적인 어떤 테마가 아니라 메가 트렌드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거고요. 저 종목의 경우는 2019년 들어와서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실적이 안 좋아졌다가. 네, 실적이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 또는 기업의 실력에 비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더 싼 거예요. 그러면 이런 회사는 오히려 사야 되는 거죠. 메가 트렌드가 곧 형성되고 있는 거 그건 시간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기업의 실력을 보면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 근데 주가는 오히려 더 싸졌어. 쉽게 말하면 백화점에 갔는데 아니 뭐 10만 원 해도 되게 싼 물건이었는데 이게 7만 원을 해. 그러면 더 많이 사야죠. 그래서 그냥 샀던 거고 사니까 그리고 이건 제가 당장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건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 5년, 10년을 내다보고 투자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배 가까이 오른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에서 이제 본 것처럼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되게 차트 같은 걸 보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그리고 굉장히 그거 사실은 어떤 시장 가격에 대해서 정확한 신호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큰 그림을 보고 오히려 단순한 전략으로 긴 호흡으로 투자하면 훨씬 수익률 높고요. 훨씬 빨리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를 보고 또 그 기업의 실적도 보고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왜 차트 분석하고 기술 분석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건데, 그러니까 일단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차트 분석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방법론이 잘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하면서 사실 거의 뭐 사라졌었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유독 이게 주식이라고 하면 좀 뭔가 요행을 바라거나 약간 투기성으로 접근하다 보니 이게 이제 주식 투자하는 걸 자꾸 이제 뭐 좀 운수떼기. 아, 맞아요. 예. 네. 뭐 운 좋으면 벌고 안 벌고 뭐 이런 식의 또는 시장 뭐 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면 나도 그때 돈 벌고 들어가고. 예. 떨어지면은 나도 돈 잃고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데요. 정말 주식 투자를 하는 제대로 된 그 방법을 알고 안목을 키우면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늘 수익을 낼 수 있고요. 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주가가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기업을 잘 알고 그 기업에 내가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목, 방법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거를 그런데 네. 이제 사람들은 되게 그래서 어떤 종목, 어떤 기업에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걸로 물어보잖아요. 네네. 그럼 사실은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노력을 혹은 공부를 연구를 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좋은 종목,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오르는 기업의 종목 이런 네. 걸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제가 그냥 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냥 실적이 올라가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그래프 보시면요. 이건 호도리님이라고 연세대 이제 박사 출신의 분이 이제 저희 연구소 강의하시면서 사용한 그래프를 제가 이제 좀 같이 인용하는 아, 그 겁니다. 닉네임이 호돌이. 네네네. 예. 2018년 3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실적 증가 상장사, 그러니까 그 시기 동안 실적이 증가한 상장사에 비해서 전체 상장사의 수익률, 또 코스피, 코스닥의 주가 상승률을 한번 비교를 해본 겁니다. 해봤더니 실적 증가한 상장사는 평균 12.9%가 올랐어요. 근데 전체 상장사는 마이너스 4.9%였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7.9%. 다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실적이 증가한 종목들만 골라서 투자했더니 1년 동안 수익률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냥 실적 증가만 네. 보고 네. 해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요. 제가 차트 분석 가지고는 이 주가 흐름을 예측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차트는 그냥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고 비슷한 패턴을 찾아서 미래에도 이렇게 전개될 거라고 하는데 들어맞는 경우가 드물고요. 그런 걸 그러니까 진짜 감이 좋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은 배우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가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실적은 어느 정도 전망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2차 전지 시장이 커지는 어떤 메가 트렌드에서 지금까지 최근 몇 분기 동안 실적이 좋아지고 있었고 그런 구조가 시장 흐름 속에서 지속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그런 굉장히 높은 실적 예측성을 가지잖아요. 특히 뭐 장비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른바 수주장고라는 게 쌓이는데 그러니까 미리 이제 주문을 받는 그 장고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리 주문을 받아갖고 있는데 이거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실적으로 다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실적은 상대적으로 예측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주가 3배 오르는 종목을 찾고 싶으세요? 그러면 향후에 실적이 3배 오를 종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모든 주가가 오르는 모든 종목이 실적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실적이 선명하게 늘어나는 종목들 대부분은 거의 예외 없이 주가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면 되는 거거든요. 주가가 가능하면 빨리 늘어나는 걸 찾고 싶다? 그럼 실적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종목을 찾으면 돼요. 되게 쉽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단순한 제 뭐 경험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그동안 연구소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어떤 종목이 많이 오르는가.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예외 없이 실적이 크게 늘어난 종목들은 주가가 약간의 시차는 있을지언정 빠르게 늘어나더라. 그거 예를 한번 보여드려 보죠. 이 업체의 경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꾸준하게
예, 파란색, 주황색 막대 그래프가 꾸준하게 올라가니까 네, 우상향으로 올라가. 예, 주가도 일정하게 기복은 있지만 큰 흐름에서 계속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코엔틱이라는 폐기물 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이 폐기물 처리 업체 보시면요. 실적이 꾸준하게 올라가는데 내려가네요. 예, 또 내려가니까 주가도 따라서 내려가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가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코엔틱이라는 종목 또는 아까 이야기했던 PNT라는 종목에 내일 주가 일주일 후에 주가는 모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성장할 것 같다? 그게 그냥 베팅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면 그게 긴 호흡으로 투자하면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고 오히려 그렇게 긴 호흡으로 투자했더니 수익률도 굉장히 높더라라는 겁니다. 이 종목도 한번 보시면 불과 5, 6년 전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10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시면은 계속 그 사이에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한 만큼 주가가 올라갔죠. 물론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어난 것보다 주가가 좀 더 뭐 오버슈팅, 뭐 좀 오버한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은 이익이 늘어난 만큼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간단한 거죠. 그러네요. 예, 실적이 주가 오르는 종목을 찾고 싶다? 수익을 많이 내고 싶다? 그럼 실적이 많이 오를 종목을 찾으면 된다. 예. 그리고 주가 수익을 빨리 올리고 싶다? 실적이 가파르게 늘어날 종목을 찾으면 된다. 물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지금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가기 전에 예, 길목을 지켜서 조금 싼 구간에서 가능하면 그렇게 찾아낼 수 있으면 사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죠. 근데 말씀을 들으면 되게 네. 상식적이고 네. 아주 단순한데 네. 근데 왜 이렇게 계속 복잡하게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가 옛날에 네.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워렌 버핏처럼 무슨 뭐 가치 투자를 하라, 뭐 성장할 네. 회사를 네. 장기 투자를 해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계속 이럴까요? 시장에는 이른바 소음도 있고 신호도 있죠. 그렇죠. 소음은 듣지 말아야 될 거고 신호는 봐야 할 거고. 예. 근데 우리가 챙겨야 될 건 정확한 신호, 예, 우리가 투자해야 될 정확한 방법론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시장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뭐 차트 분석에 대한 맹신도 있고 아까 가치 투자 이야기하셨지만 기존에 뭐 저도 넓은 의미의 가치 투자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실적 중심 투자법이라고 제 방법론을 일부러 좀 따로 강조를 하고요. 그러면 미래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2차 전지, 전기차 2차 전지. 이 책에서는 뭐 2차 전지가 지금 네. 투자해 놓으면 네. 과거 삼성전자에 투자한 거 이상의 어떤 네. 효과를 보실 거라고 아주 확신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20년 전에 주가에 비해서 지금 한 10배가 올라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타임머신 타고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삼성전자에 투자할 거냐 그러면 100이면 100 다 투자하겠다 그러시겠죠. 물론이죠. 예.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못 가죠. 예.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그와 가장 유사하게 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데 저는 그게 지금 2차 전지 산업에 투자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2차 전지 산업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예를 들면 LG화학 한 종목 또는 뭐 삼성 SDI 한 종목 이렇게 이제 뭐 몰빵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2차 전지 업종 안에서도 뭐 배터리 3사도 있지만 거기에 소재와 뭐 장비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되게 뭐 꽤 똘똘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사실 LG화학이 매출이 5배 늘어날 때 그 업체들은 매출이 10배, 20배씩 늘어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수익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2차 전지가 그러면 향후에 반도체보다 더 커질 산업이냐? 이걸 그렇죠. 한번 일단 좀 따져볼 필요가 그래야지 있겠죠. 이 얘기하시는 게 맞겠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건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하 연구위원이 작성한 그래프를 제가 좀 빌려왔습니다. 이분이 뭐 추정한 거에 따르면 사실 이분만의 추정은 아니고요. S&E 리서치 같은 뭐 이 전기차 시장 주요 조사업체인데 시장 조사업체인데 뭐 그 분석도 거의 비슷합니다. 2027년 정도 가면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넘어가네요. 예,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규모가 능가한다는 거고요. 성장 속도로 비유하자면 뭐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사실은 뭐 4차 산업혁명의 쌀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성장하는 산업인데 이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추월해서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기사 보시면 2030년 정도 가면 지금 시장 규모보다 17배 성장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뭐 자료를 제외하고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우리 저 2차전지 배터리 3사 업체인데요. 이 업체들의 지금 합계 수주 잔고가 300조 원입니다. 300조 원. 이건요, 단군 이래 단일 품목으로는 우리가 지금 막 가장 많은 수주 계약을 따놓은 품목입니다. 이게 사상 유례가 없는 정도예요. 근데 이게 이 300조 원 규모가요. 지난해 GDP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LG화학은 150조 단독으로 150조를 지금 수주해 놨는데요. 이 규모만 하더라도 LG화학 전체 매출을 5년치 수주 잔고를 이미 받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기차가 지금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3%를 차지하는데 수주 잔고가 300조잖아요. 근데 이게 2040년까지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60%가 전기차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배터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소재, 장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건요, 사실 메모리 반도체보다 훨씬 더 큰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섹터를 골고루 분산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차 전지라는 큰 메가 트렌드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똘똘한 한 4-5개 종목 정도를 이 포트폴리오를 짜서 그걸 전체 주식 자산의 한 뭐 30-40% 정도만 꾸준하게 가져가셔도 그리고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미리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이라면 조정 구간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계속 분할 매수를 해서 이렇게 저축하듯이 투자를 해 가시면 저는 10년 후에는요, 과거 삼성전자에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좀 더 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내 배터리 3사 합산 생산 능력이 이만큼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아까 삼성전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0년치 삼성전자 주가를 그려놓은 건데 10년 동안에 한 3배 반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공부를 하시면요.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의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 또는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 중에 똘똘한 업체들을 투자하시면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우리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국내 최대 산업이잖아요. 그 산업 하나만 가지고 지금 그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장 기업이 200개가 넘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 중에는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들 주가 검색해 보시면요. 웬만한 괜찮은 종목들은 대부분 주가가 최소 몇 배 이상 오른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예를 들어서 동진 세미캠 같은 이런 소재 업체, TCK 같은 이 부품 제공 업체, 이런 업체들에 지금 투자했을 때는요. 불과 5, 6년 만에 10배씩 지금 상승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걸 다 처음부터 다 알고 투자 못 하실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는 종목.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또는 SK하이닉스가 어떤 공정을 미세화하는 그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장비 또는 이런 소재, 이런 부품이 꼭 필요해. 그래서 그 제품을 채택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2배, 3배 성장할 동안 이런 업체들은 5배, 10배씩 성장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LG화학, 삼성 SDI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LG화학, 삼성 SDI도 굉장히 빠르게 많이 성장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소재를 공급하는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소재, 그 다음에 PNT 같은 장비 업체, 대본 마그네틱 같은 이제 탈철 장비라든지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소재 임가공 사업으로도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업체들을 잘 골라서 투자하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보상이 저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요, 예시삼아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점에서 주식을 사라고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반영이 이미 돼 보시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건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라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종목들 중에 뭐 2차전지 이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 중에 자기가 보고 좀 똘똘한 종목들인데 주가 조정을 받는 어떤 시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마다 조금씩 투자해서 분할 매수해가는 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전략이다 보는 거죠. 네, 지금 저희가 뭐 이제 네. 이 막 구체적인 종목들과 이 분야를 막 짚으니까 이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네.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와도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우리 소장님이 지금 뭐 종목을 짚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우리 지금 세계 경제가 우리 네. 한국 경제가 흘러가는 방향 네. 속에 네. 아주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종목들을 이야기하신 거니 네. 사실은 그 경제의 흐름의 본질, 트렌드의 방향 네. 이런 거를 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거잖아요. 네, 제가 아까 수영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여쭤보죠. 자, 여러분들이 수영할 때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수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굳이 역류하는 방향으로 거슬러서 그렇게 거슬러서 수영할 헤엄을 치시겠습니까? 아니,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헤엄을 치면 편하죠. 예, 자기가 뭐 조금만 힘을 써도 막 50m, 100m 금방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물살을 거슬러서 헤엄을 치려고 하면 심지어는 막 애를 쓰는데도 떠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살을 네. 흐름을 타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좀 공부하고 관심 가지고 네. 해야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예, 메가 트렌드를 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술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서 그 산업의 흐름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근데 그게 되게 막 복잡한 분야를 여러 개를 많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단순한 투자 전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러 종목을 다 막 예를 들어서 10개, 20개씩 맞아요. 투자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말 자기가 확신이 있다면 사실은 정말 자기가 잘 알고 분석하고 공부한 단 하나의 종목만 투자하셔도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고 오히려 그런 방법이 경우에 따라서는 리스크 없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산 투자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건 잘 모르는 상태일 때는 그 말이 맞아요. 맞는데. 잘 모르고 그러면 어쨌거나 시장 흐름에 좀 덜 영향받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뭐 종목들을 고르서 이렇게 담는 게 리스크 분산이 될 수 있는데 정말 자기가 잘 아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정말 실적도 잘 나고 있고 좋은 기업인데 되게 싼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예를 들어 시장 상황이 주가가 올라가면 좋은 거고 또는 좋은 종목인데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어.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0만 원 할 때도 좋은 종목인데 7만 원, 6만 원으로 떨어졌어. 그럼 더 담으면 돼요. 그리고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오히려 주가는 진짜 오르게 돼 있고요. FNF라는 종목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패션 기업인데 저 기업이 실적이 늘어나면서 저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시점에 FNF 같은 종목이 없을까? 이건 꼭 메가 트렌드를 타지 않더라도 메가 트렌드를 타지 않는 종목 중에서도 좋은 종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의류업체니까 네네. 뭐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네. 자, 근데 같은 업종 안에서도 되게 지금 다시 시작해서 잘 성장할 가능성이 보이는 종목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SJ그룹이라는 뭐 기업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여성분들 중에는 브랜드 이름 이야기 하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 예, 헬렌 카민스키. 거기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있네요. 네, 우리 그 다음에 칸골, 또 칸골 키즈. 네. 이 딱 3개 브랜드를 지금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헬렌 카민스키는 이 여름용 피서용 모자가 거의 맞아요. 유행인 거죠. 예, 인스타에 그 인증샷 필수 아이템처럼 돼 있는 약간 밀짚 모자 그렇죠. 같은 거. 예. 잘 아시네. 네, 그다음에 집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칸굴은 이른바 스트리트 패션의 이제 대명사처럼 돼 있는데 되게 20대 뭐 30대의 젊은 사람들한테 핫 아이템인 거죠. 요번에 그 최근에 나온 그 BTS의 신곡 다이너마이트 혹시 보셨나요? 제가 보니까 3일 만에
조회수가 1억 7천만 회가 됐더라고요. 맞아요. 거기 보면 그 뮤비에 그 BTS 멤버들 중에 세 명이 칸골 모자를 쓰고 나왔어요. 네. 그건 일종의 협찬인가요? 아니 근데 무슨 돈 주고 협찬한 것도 아니고요. 아, 자기들이 썼군요. 예, 그냥 뭐 코디하는 아이템으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냥 자발적으로 그렇게 이제 유명 인사들이 홍보를 해주고 있는 셈인 거죠. 자, 근데 저는 이 회사가 지금 보십시오. SJ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패션주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들 뭐 이제 길거리 나가서 쇼핑 안 하고 하니까 사실 매출이 많이 줄었거든요. 아까 앞에서 소개했던 FNF 같은 경우도 몇십 %가 줄었어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2019년 1H라고 돼 있는 2019년 상반기, 예, 실적에 비해서 2020년 상반기가 영업이익이 97억으로 더 늘어났어요. 67억에서 97억으로.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억이 늘어났네요. 네네. 순이익만 따지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매출액은 사실 여기서 안 보여드렸지만 매출액도 소폭이지만 더 늘어났어요. 단기 순이익률 이런 것도 지표들도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0%가 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고마진 기업이고요. 그렇죠. 자, 이런 기업을 한번 보십시오. 이 기업의 근데 주가가 어떠냐? 패션 기업들 다 이제 죽쓰고 있으니까 SJ그룹도 패션 기업들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6월까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가 다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실적은 오히려 더 좋아지고 하반기에도 계속 꾸준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이너마이트에 그렇게 1억 7천만 뷰를 이미 기록했는데 사흘 만에 이 광고 효과도 저는 무시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에 그래프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가 끝인 거죠. 끝인 지금 거구나. 상황인데 보세요. 자, 실적은 늘어났는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 아까 말한 대표적인 사례네요. 그러면 실적 좋아졌는데 주가는 떨어졌어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좋은 종목이 싸게 지금 매물로 나와 있다는 거죠. 제가 그렇다고 뭐 이거 다음 달에 이 종목 주가가 오를 거다. 그건 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제가 그래도 비교적 상당히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3년 후에 이 기업의 실적은 지금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했을 거고 주가도 그에 맞춰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그걸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실적이 좋아지는 것보다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보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어렵게 접근하지 마라. 네. 오히려 좋은 종목을 싸게 사서 오를 때까지 그냥 버티면 된다. 그런 단순한 전략. 네. 그리고 긴 호흡으로 큰 흐름을 보고 긴 호흡으로 단순하게 투자하는 전략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정말 부유하게 만들어준다. 경제적인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충분히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건 제가 이런 제가 종종 드리는데 20% 수익 내는 것보다 2배, 3배 수익 나는 게 더 쉽거든요. 여러분들 익숙해지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잘 안 믿으실 거예요. 그리고 에이 저거 뭐 개뻥 아니야? 또는 너무 약장사 같이 약장사 같이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약장사. 20% 수익 내는 것보다 200%, 300% 내는 게 제가 쉽다. 근데 제가 왜 20%, 30% 수익 내는 것보다 2배, 3배 수익 내는 게 더 쉽다라고 이야기하냐면 20%, 30%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사람들 모두가 이래요. 왜냐하면 잘 모르고 투자하는 거예요. 잘 모르고 투자해서 20% 투자 수익 나면 와 이게 그래도 은행 금리보다 뭐 10배인데. 높죠. 예. 네. 그러니까 막 이거 혹시 더 떨어질까 봐 막 전전긍긍하는 거고. 그리고 오르면 오른 대로 잠을 못 자고. 떨어지면 이거 내가 또 이러다가 또 수익 못 내나 이러면서 또 금방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시세판을 쳐다보게 돼 있고 모니터를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일도 제대로 못 하는 거고 불안하고. 이렇게 투자하는 게 진짜 그러니까 이른바 심적인 에너지를 엄청 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안 해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PNT를 고르듯이 또는 아까 SJ그룹 골라놨지만 제가 SJ그룹 이게 뭐 주가 떨어진다고 걱정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저는 주가 떨어지면요. 내가 자금 여유만 더 있으면 조금 더 살까를 생각하지.
이게 떨어진다고 급락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뭐냐 하면 이 종목을 충분히 스터디하고 잘 알고 난 다음에 투자했을 때 오는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충분히 여러분들 주가 흐름들 보시면요. 좋은 종목들, 똘똘한 종목들 과거 주가 흐름 보시면 2배, 3배, 5배, 10배 오른 구간들이 많아요. PNT만 하더라도 4배 올랐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리고 FNF 뭐 더존비전 4배, 5배, 10배씩 올랐는데 왜 그중에서도 정말 4배, 5배씩 그 수익을 온전히 챙겨가는 사람이 드물냐는 거죠. 왜? 그냥 종목의 그 잠재력을 잘 모르고 메가 트렌드를 잘 이해 못하거나 그 회사의 가치를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20%, 30% 수익 내고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들의 종목 토론방 이런 데서 보고 있으면 제일 좀 어찌 보면 좀 한심한 게 뭐냐면 단타 매매하는 사람들이 야 나는 뭐 어제 10,000원에 사서 지금 오늘 뭐 10% 수익 내고 뭐 오늘 맛있는 저녁 사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맛있는 저녁 사 먹으려고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 노후에 경제적인 어떤 자유를 누리시고 좀 윤택함 그리고 이게 근로소득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서 여러분들이 제2의 소득을 올리고 싶은 그런 정도의 스케일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죠. 그냥 저녁 맛있는 거 사 먹고 싶어서 그렇게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투자하기에는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이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고 또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인데 이걸 그냥 그렇게 단타 매매하듯이 또는 그냥 아주 10% 20%의 수익 내고 이 투자한다라고 하면 너무 아깝습니다. 뭐 하여튼 그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주식 투자하지 마라. 이것도 정말 와닿는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실패하는 것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이렇게 계속 관심을 두고 막 매일매일 봐야 되고 근데 사실 이런 게 크게 그 반격들 하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은 트레이드가 아닙니다. 트레이드는 계속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현명한 투자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베스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저라고 해서 늘 이렇게 되는 것만 아니고 또 예상했던 대로 실적이나 주가가 안 움직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계속 모니터를 해야죠. 그리고 또 그때 판단에 따라서 다시 좀 뭐 비중을 조절한다든지 또는 뭐 그 상태에서 정리를 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한 종목을 정말 잘 골라 신중하게 고르고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주식 투자법이지. 그냥 단타로 이렇게 대충 먹고 10% 20% 수익 냈다고 기분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주식 투자로 여러분들의 어떤 경제적 윤택함을 만들 수가 없어요. 무리하게 빚내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오히려 거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트폴리오 안에 사계절을 다 담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포트폴리오 안에 사계절을?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아까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래도 보통 한 뭐 약간의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한 대여섯 종목 정도를 투자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대여섯 종목을 투자했을 때 어떤 종목은 예전에 씨를 뿌려서 이미 이제 수확을 하는 단계인 가을인 경우도 있고요. 또는 한참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뭐 그런 여름 단계인 경우도 있고 새로 씨를 뿌려야지 이제 다시 뭐 먹을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수익 실현한 걸 가지고 씨를 뿌려서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서 이제 씨를 뿌리는 단계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농한기도 있어야 되거든요. 농한기는 어떤 의미예요? 지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 지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농한기라는 게 필요한데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멘탈을 굳건하기 위해서 현금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20-30% 정도는 비교적 뭐 웬만한 상황에서 갖고 가라고 말씀드립니다. 농한기는 자본을 축적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일정한 분량은 금액 정도는 여유 자금을 갖고 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가다 보면 시장 상황이 갑자기 확 나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한 20% 빠졌다. 근데 현금 여력이 한 20% 정도 있으면 그리고 자기가 좋은 종목을 알아보는 안목만 이제 생겼으면 20% 떨어지는 걸 겁내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정말 사고 싶었던 종목이 되게 싸게 헐값에 나오는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돈이 없으면 현실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20%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그 바닥에서 좋은 종목을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 주가가 오르면요. 기존의 손실, 시간이 지나면 사실 대체로 주가는 다시 회복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뭐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던 종목들도 다시 다 뭐 수익권으로 들어가게 되고 바닥에 샀던 것들은 당연히 수익이 훨씬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이런 기회가 왔을 때는 수익이 더 많이 나게 돼 있거든요. 뭐 오늘 얘기를 좀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기도 하고 네. 사실 전 놀랐어요. 되게 네. 막 특정 종목 이름까지 막 짚어가면서 지금 막 우리 메모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세바시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소장님이 처음이실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제가 이렇게 좀 뭐랄까 그 가운데 이야기를 좀 보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내가 내 재산을 내 삶의 어떤 그 안전성을 위해서 불리려면 혹은 노를 위해서 마련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계속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냥 단순히 종목이 뭐야? 네. 이렇게 물어보는 어떤 투기적 성격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것도 경제 흐름을 좀 알아야 되고 네. 그래서 좋은 기업이 어떤 종목이 좋은지를 알아야 되는 눈과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걸 평소에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나요? 소장님은 뭐 이런 걸 연구하시는 전문가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부의 재편을 보는 거죠. 그렇죠. 요게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요게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그 이후로도 어떻게 이제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큰 변화가 생겼고 근데 기존에 있던 흐름도 있고 코로나 사태로 새로 생기는 흐름도 있고 이 흐름이 사실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투자 또 뭐 커리어 관리, 아이들 뭐 교육 방법 여기까지 다 사실은 이 큰 흐름의 변화들을 이해하고 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 간에 길게 보면 큰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한 권의 책으로 이제 사실은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담은 거고요. 뭐 이 책만으로 물론 다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근데 뭐 적어도 주식 투자와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섭렵하실 필요는 없다. 그냥 자기가 잘 이해하는 한 기업 또는 한 산업부터 시작하시면 된다. 예를 들어서 약 사면은 상대적으로 제약업종은 좀 더 잘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뭐 IT 업계에 계신다 그러면 IT와 관련된 또는 뭐 게임 산업에 있다 그러면 게임 업종은 상대적으로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도 모든 산업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게임 업종 이야기했지만 저는 게임주에 투자를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냐?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주식 투자하실 때 그냥 여러분들이 편안한 종목, 여러분들이 잘하는 종목, 그냥 자기 메뉴 그거 투자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네. 아까 제가 뭐 패션 이야기 드렸지만 뭐 패션과 관련해서는 SJ그룹 같은 경우 그 칸골 뭐 옷이나 또는 백팩이나 또는 헬렌 카미스키 모자나 이런 거 많이 쓰고 다닌다. 그럼 저거 어느 회사 제품이지? 찾아보고 그럼 네이버 금융 같은 데 들어가서 자 간단한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시면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제가 볼 때 70% 이상 있어요. 저도 그걸로 시작합니다. 들어가서 이 회사가 보니까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늘고 있네? 자 그런데 주가는 지금 올랐다가 오히려 떨어졌네? 무슨 영향이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오히려 패션 기업들 전반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니까 도매금으로 같이 떨어지고 있구나. 오히려 좋은 기회네? 그러면 추가로 더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 컨센서스라는 그 무료 증권사 리포트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고 또는 이 업체가 없으면 뭐 또는 그 산업에 관한 뭐 리포트들을 보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시고 더 궁금하다. 그러면 이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 회사의 어떤 사업 보고서 같은 걸 보시면 거기에 사업 내용이며 이 회사가 자신들의 어떤 업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이드 질문으로 짧게 하면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네. 이건 주식 투자 해야 되는 겁니까? 부정적인 분들이라는 건 뭐 어떤 의미예요? 왜 뭐 주식하면 뭐 집안 망한다. 그거는 근로소득으로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동산은 투자 관점에서 잘 말씀을 안 하는데 주식 투자는 왜 그러냐 하면 뭐 굳이 비교하자면 이래요. 부동산 투자는 예를 들어 자기가 무리하게 욕심을 내서 투자를 한 결과로 뭐 예를 들어서 갭 투자 또는 갭 투기를 했다. 그러면 사실 무주택 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주식 투자는 그냥 자기 책임하에 그냥 손실을 보든 수익을 내든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좋은 기업에 자기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사실은 한국의 산업이 좋아져요. 그렇겠죠. 예,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산업에 여러분들이 투자한다. 그러면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는 인류의 어떤 그 대응에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시는 게 되고 그러면서 한국의 새로운 어떤 주력 산업이 성장하는 게 되고 또 그 기업이 거기에 속한 기업들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 기업들이 5년, 10년에 걸쳐서 10배, 20배 성장하면 여러분들의 부도 10배, 20배 늘어나는 겁니다. 이 좋은 걸 왜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8년 전에 시작하기 이전에는 저도 주식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배관시했었어요. 주식 투자가 투기 비슷하게 본 거죠. 근데 실제로 한국의 주식을 투기 비슷하게 접근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근데 투기적으로 접근하니까 투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올바르고 건전한 방법으로 투자하면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여러모로 좋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주식 투자라는 건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플러스섬 게임이거든요. 잘 투자하면. 산업도 커지고 기업도 좋아지고 가격도 좋아지고 그리고 서로 투자하는 상대방끼리도 좋아집니다. 사실은 우리 메모할 거 많았어요. 그죠? 메모들 하셨나요? 종목만 말고 뭐 이런 메가 트렌드랄지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품고 이렇게 계속 학습해야 할 분야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부의 재편 같은 책 꼭 읽어보시고요. 뭐 비단 이 책이 아니더라도 좋은 경제적 전망이나 예측 그리고 이런 지식들을 전해주는 책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꾸준히 공부하시면 되고 또 저희 세바시에서 경제 관련이나 환경, 그 미래 트렌드에 관련된 강연도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